안녕하세요. 혹시 예전엔 괜찮았는데 계단 오르는 게 요즘 좀 힘겹다거나 나도 모르게 걸음이 느려지고 기운이 없다 이렇게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런 경우 많죠. 이걸 보통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쉬운데요. 오늘은 보내주신 기사 일상의 활력 빼앗는 근감소증, 노년 건강 지키려면 이걸 보면서요. 이게 단순 노화가 아닐 수도 있다. 근감소증이라는 질병일 수 있다는 점을 좀 깊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게 도대체 뭔지, 왜 알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죠. 네, 준비되셨죠? 네, 기사 보면 60대 여성 A씨 얘기가 나오잖아요. 갑자기 막 운동 능력이 확 떨어지고 기운이 없고 이런 게 그냥 나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근육량하고 근육 기능, 그러니까 힘이나 걷는 속도 같은 게 정상보다 확 줄어드는 근감소증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근감소증? 네,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영양 상태나 활동량 부족 아니면 다른 병 같은 게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미국에서는 2016년에 또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에 정식으로 질병 코드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제는 치료하고 관리해야 하는 상태로 본다는 거죠. 단순히 근육량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악력, 그러니까 손아귀 힘이나 아니면 걷는 속도 같은 기능이 같이 떨어졌을 때 진단을 내립니다. 기능까지 같이 보는군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힘 좀 없네? 이 정도가 아니라 쉽게 피곤해지고 그러다 넘어지거나 뼈 부러질 위험도 커지고 원래 있던 병이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네. 국무시 65세 이상 어르신들 보면 한 5명 중에 1명 정도는 이 위험군에 속한다고 하니까요. 근데 이게 초기에는 별 증상이 없는 것 같아서 놓치기가 쉬워요. 하긴 뭐 힘 좀 없는 거야 하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럼 원인을 좀 더 보면 역시 제일 턴 건 노화겠죠?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근육 관련 호르몬도 줄고 그런다면서요? 네. 노화가 가장 흔하고 기본적인 원인인 건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도 줄고 또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 기능도 조금씩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노화 말고도 중요한 게 이제 근육은 안 쓰면 줄어드니까 운동 부족, 이것도 정말 큰 원인이고요. 그렇죠. 안 쓰면 당연히 약해지니까요. 그리고 또 영양 부족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입맛이 없거나 소화가 잘 안 돼서 단백질이나 비타민 D 같은 걸 충분히 못 드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단백질하고 비타민 D요. 네, 단백질은 근육 만드는 재료고 비타민 D는 근육 기능을 좋게 하는데 중요하죠. 물론 당뇨병이나 척추 문제 같은 다른 병 때문에 2차적으로 생기기도 하고요. 의외로 젊은 사람들도 너무 심하게 다이어트하거나 영양이 불균형하거나 운동 너무 안 하면 생길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금감수증인지 아닌지. 기사에서는 악력이랑 걷는 속도를 얘기하던데. 네, 병원에서 정확하게 진단하려면 이제 근육량도 재고, 악력이나 보행 속도 같은 걸 측정하죠. 말씀하신 대로 남자는 악력이 26km, 여자는 18km로 떨어지거나 6m 걷는데 1초에 0.8m도 못 가면 일단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병원 가기 전에 집에서 간단하게 체크해 볼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SARCF라고 하는 자가진단 설문이 있어요. 영어 약자인데 5가지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무거운 거 들기 힘든지, 걷는데 도움이 필요한지, 의자에서 일어나기나 계단 오르기는 어떤지, 또 최근에 넘어진 적 있는지 같은 거요. 간단하네요. 네, 점수를 매겨서 총 4점 이상이면 전문가하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65세 넘으셨거나 다른 위험 요인이 좀 있다면 주기적으로 근력이나 몸 상태를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 근감소증 자체를 고치는 약은 없다고 하니까 결국엔 예방하고 관리하는 게 최선이겠네요. 맞습니다. 딱 맞는 약이 없으니 조기 발견해서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핵심은 역시 운동이랑 영양 이 2가지입니다. 운동. 역시 운동이군요. 네, 근데 운동도 그냥 걷기만 하는 것보다는 팔굽혀펴기나 스쿼트처럼
근육에 좀 힘을 주는 운동, 즉 근력 강화 운동을 꼭 같이 해줘야 돼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요. 아, 유산소 운동이랑 근력 운동을 같이. 그렇죠. 빨리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랑 근력 운동을 좀 균형 있게 꾸준히 하는 게 근육량하고 힘을 지키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운동만큼 또 영양도 엄청 강조하던데요. 특히 단백질. 체중 1kg당 하루에 1.2g에서 1.5g을 먹으라고 하던데. 와, 그럼 60kg인 사람은 하루에 72g에서 90g이나 먹어야 하는 거네요? 생각보다 진짜 많은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좀 의식적으로 챙겨 드셔야 합니다. 기사에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박현아 교수님 조언도 나왔잖아요. 매 끼니마다 고기든 생선이든 계란이든 콩이든 딱 계란 하나 크기만큼의 단백질 식품을 꼭 챙겨 먹는 습관. 이게 좋다고요. 매 끼니 계란 하나 크기. 기억하기 좋네요. 네. 그리고 아플 때 입맛 없다고 그냥 굶지 말고 음식이 약이다 생각하고 단백질 잘 챙겨 먹는 게 회복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죠. 아, 맞아요. 아플 때 잘 먹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비타민 D도 중요해요. 햇볕 쬐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게 어려우면 음식이나 뭐 필요하면 영양제로라도 챙겨 드시면 근육 기능 유지하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 네. 최근 연구 보니까 비타민 D가 아펠린이라는 근육 호르몬을 조절해서 근감소 예방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결과도 있더라고요. 오,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얘기 좀 정리해 볼까요? 근감소증은 그냥 뭐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넘길 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질병이라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네, 인식이 중요하죠. 그리고 핵심 관리법은 근력 운동을 포함한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매 끼니마다 충분한 단백질, 또 비타민 D까지 잘 챙겨 먹는 영양 관리. 이 두 가지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운동과 영양 딱 두 가지죠. 오늘 저희가 나눈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내 얘기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가 흔히 나이 탓으론 돌리는 여러 가지 몸의 변화들 있잖아요. 그중에서 이 근감소증처럼 사실은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 충분히 관리하고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더 숨어 있을까요? 근육 문제뿐만 아니라 뭐 인지 기능이라든지 다른 영역에서도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